사회복지법을 모법과 다른 시행령을 제정해서 좀 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일단 자치단체장님들의 복지정책의 후퇴를 종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각종 교부세나 정부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지자체단체의 육주제로 되겠다는 그런 포악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고, 그 문제들로 시달리고 계신 자치단체장님 오늘 모이셨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1496개의 복지사업을 정부가 문제에 삼아서 약 1조 원가량의 복지혜택이 사라질 상황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우리 자치단체장님들이 보호해주고 보장의 혜택에 그것을 떼고 계시는 피해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들이 한 645만 명이나 달합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기존의 복지사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 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13.9%에 거의 비슷했지만 내년도 예산 증가율 복지 분야는 4.3%에 불과합니다. 보육지원사업도 누리사업도 건강보험지원사업도 모조리 축소 행렬에 들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서민복지 축소 폐지 이유를 재원으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재벌과 부자의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선진화법을 잘못 만들어서 세금과 예산부지법이라는 세금과 예산은 자동 상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야당이 결국 악소리도 못하고 통과시켜주는 것이 현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0조가 넘어가는 사내일보를 쌓고 있는 재벌들의 사내일보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인세 문제로 또 조세 감면에 대한 제도 개혁의 문제로 1년 내내 주장하고 요청해 왔습니다만 완전히 그냥 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산 때문에 졸지에 그냥 자동 상정돼서 통과해버린 법 하나로 끝나버리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공약을 아주 구체시키는 것에서 이제 더 나가서 본격적으로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복지 구태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료가 있기 때문에 대략 1조 원 가까운 복지 축소를 기획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피해를 받는 분들이 645만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략 저소득층의 어르신, 어린이,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그 어려움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십니다만 하나 예를 들면 169개 지자체에서 542억, 실제로 한 3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돈을 들여서 한 지자체당 경로수당, 도로수당, 장수수당 정말 조금씩 드리는 2만, 3만 경우에 따라서 1년에 조금 드리고 이런 것도 중복이다 해서 주지 말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주면은 교부금을 삭감하겠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들로서 복지 후퇴가 아니라 일부분에 있어서 복지 말살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약속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도 더 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고 떳떳하게 사는 부분이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든지 그 사람들이 한 얘기대로 나라가 경영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복지 말살 저지를 위한 정책관장회가 경기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는 복지 축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인 복지 사업들을 축소해가면서 사실상 지방자치를 국정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스스로 했던 약속을 어긴 것 거기서 또 나아가서 이미 하고 있던 중앙정부의 복지를 축소하고 있는 것에다 더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신규 복지 사업을 그야말로 불법 시행령을 만들어까지 막는가 하면은 그게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각종 자치단체들의 특수한 복지 사업들을 전면 폐지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관된 어떤 방침이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과서 국정화에 이어서 지방자치 제도를 폐지했던 박정희 정권 시대 그 기억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내용상으로 지방자치 알맹이를 다 없애버려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시하는 것, 정부가 허용하는 것 이런 것들만 하게 하는 그야말로 사실상의 정부의 산하 단체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그 자체적인 복지 사업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복지권을 지키는 것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헌법상으로도 국민의 복지 증진, 사회복지 증진 국가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축소를 강요하는 근거법으로 악용되는 사회보장기본법도 보면 그 법에 대해 제1조에 국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헌법과 이 법률의 취지에 완전히 반해서 이 법을 국민의 복지 축소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 차원의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뭔가 공식적인 아주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첫째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축소 지침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자치단체들 차원에서 좀 공동의 불복선언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우리 원내대표님 계시면 당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모자보험국법하고 잠깐 말씀하시는데 이게 여야의 쟁점 법안을 주고받으면서 했던 대타협의 결과물이고 지금 성남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공공산후조리원을 정부가 막을 수 없도록 자치단체가 자체 판단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도 되지 않아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만들어서 막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뺨을 때렸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은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있고 그걸 위해서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국회가 만든 법을 이행하기는커녕 국회가 만든 법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국회의 법을 완전히 반하는 그런 시행령을 만들어서 통치하는 그야말로 일상적 긴급조치 어쩌면 법치주의가 아니라 영치주의를 하고 있는 이런 잘못에 대해서 좀 다른 차원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회법을 개정해서 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 또 주민복지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에 정한 대로 국회의 또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니까 다음 차원의 권한적인 심판 같은 것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고 하는 게 정부의 산하 기관이나 임명받는 그 상급기관의 관계가 아니고 헌법이 정한 독립자치기구이고 또 법률상으로 독립되어 있는데 이거를 주민의 자체 예산으로 또 자치권에 기해서 하는 복지사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그 액수만큼 법에서 보장한 교부금을 삭감해버리겠다고 하는 오늘 법에 없는 시행령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복지축소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야말로 역행, 또 주민의 복지권 침해, 자치권의 침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좀 심각하게 보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좀 엄중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